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레지던스 미친듯이 공급되는 이유, 여수 웅천 피트. 레지던스 요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특히 많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8월 넘어서부터는 미친듯이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바다만 보이면 그냥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성업 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피트 여수 웅천이라고 했는데, 여수 웅천에 지금 레지던스가 그야말로 폭탄 투하가 되고 있죠. 폭탄 투하가. 일명 여수의 강남, 한국의 시드니라는 재미있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관광객이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수 웅천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수 웅천 굉장히 좋아서 아파트 값도 요 아파트죠. 여기 뒤에 있는 여수 지웰 1, 2, 3차 웅천 지웰 아파트 값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 덕에 여수가 웅천이 핫하다. 그래서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자리 원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다가 상인분들이 엎드리셔서 취소돼 이런 자리까지 전부 다 지금 생수기, 레지던스를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기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기 쫙 자리마다 빼곡히 다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요새 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그 광고 문구 보시면 규제 무풍지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규제 무풍지대. 근데 이거는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규제 무풍지대 이런 거죠.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 제한 내지는 양도세, 뭔세 하는 그런 규제를 다 피해가는, 규제가 없는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규제 무풍지대라고 했는데,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인가 하면, 애시당초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니죠. 공동주택에도 달리기 힘든 전매 제한이 생활형 숙박시설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의 따위에 붙을 가능성은 앞으로도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규제 무풍지, 애시당초 얘네들은 규제 걸릴 좀 속된 말로 급이 안 돼요. 규제가 걸릴 급도 안 되는 애들이 왜 규제 무풍지대, 규제가 무풍지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규제는 의미가 달라요.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어는 생활형 숙박시설 3000제곱미터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보시면 날짜를 보세요. 2018년 10월 22일 1년 전에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선 국토부 법 개정 12월 착수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1년 딱 지났어요. 1년 딱 지나니까 소규모 생활 숙박시설 30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분양신고해야, 3000제곱미터 미만 생활형 숙박시설도 분양신고 의무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건물 분양법 줄여서 길게 다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펙 이런 거 있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시행사가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분들, 계약자분들이죠. 수분양자분들의 최소한입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소한의 보호장치.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건물분양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개정했느냐? 내용을 보세요. 이게 원래 거죠. 원래 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에 보시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여긴 임대 내용입니다만,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외라는 거죠. 예외. 한마디로 3000제곱미터 미만, 미만 바닥면적 얘기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예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었으면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네, 없었습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건 뭐 보통 이제 뭐 영업을 시작하면 그랜드 오픈 한 달 후 아니면 뭐 그러다가 또 가계약했는데 막 그 정계약 날이라 그러잖아요. 계약서 열리는 게 막 일주일, 2주일씩 밀리고 그래요. 그 계약자분들, 투자자분들 자주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분양 승인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이요. 분양 승인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얘랑 관련이 있는 거죠. 법에 따라야 돼서 그것을 관이랑 네, 구청 내지는 뭐 그 시랑 건축과랑 그 조율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네, 일정이 딜레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네, 오픈일 이후에 계약서 열리는 게 딜레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어처구니 없게도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최근 공포법령입니다. 그래서 개정문, 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네, 대통령 문재인님, 국무총리 이낙연님, 국토부 장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건축물의 분양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 보시면 시행령 별표요. 제15 감옥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네, 맞습니다. 바로 맞추셨어요.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 여기 그러니까 3,000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은 네,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네,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네, 30호실이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 대한 보호를 네, 강화하기 위해서 30실 이상의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하려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분양 신고 등을 받도록 하고 분양 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지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양자 분들이 보호받아야 할 내용을 못 받았던 걸 이제 네, 30호실 미만 말고 무조건 이제 30호실이 넘어가는 물건들은 한마디로 전부 다 이제 요 규제 법망 테두리 안에 들어오겠다. 당연히 이제껏 모든 그 계약자분들 다 이거 모르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법에 의해서 네, 관리 감독을 받고 조율을 해서 분양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해서 영업을 했을 거라고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날짜는 네, 시행일자 2019년 10월 2일. 네, 제가 왜 레지던스 미친듯이 공급되는 이유 말씀드린 거랑 관계가 미묘하죠.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최소한의 기준,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저런 거는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지키기 싫으니까 네, 10월 이후 이 법이 공표된 이후 시행이 된 이후에는 그나마 그 당연한 것마저 하기가 싫으니까 네, 그마저도 하기가 싫어서 네, 최근에 미친 듯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광고 영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임대 확정 수익 보장, 에어비앤비 가능,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과태료가 근데 최대 1억에 불과했다. 부당 광고 표현과 내용 보세요. 뭐 몇만 원대로 만나는 어디 마지막 뭐 이런 거, 뭐 연 몇 프로 임대 수익 예상, 임대 수익 보증서 발행.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증서 이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시행하는 그 시행사는 대부분 SPC예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SPC 뭐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분양 다 끝나면 네, 시행사가 없어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가 대비 연 몇 프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로 허가받고 레지던스 호텔로 광고 뭐 이딴 거 뭐 모든 이런 파렴치한 부당 광고
과태료 최대 1억입니다. 껌값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 광고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분양자 보호장치도 없는 상품일 뿐더러 전국에 수많은 소송 현장이 있다는 게 이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 상품인지 아실 수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시면 그 부동산 유튜버분들 수십만 구독자를 가지신 훌륭하고 크신 분들이 뭐 하락론자 상승론자 나눠서 매일 이렇게 서로 디스하면서 막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상승론자 하강론자 뭐 무슨 교수님 뭐 이상한 뭐 되지도 않는 물건 전화번호 걸어놓고 찍어주는 그런 이상한 영업하는 사람들도 일치 단결해서 권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이 분양형 호텔이랑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입니다. 모든 제정신 똑바로 박힌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부동산 유튜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하고 있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 어떻게 돌아가고 왜 그 위탁 운영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수익률은 완전 되도 않는 헛소리며 한번 오피스텔은 막말로 잘못 투자하셔서 1억 5천에 하셨다가 뭐 한 8천 받고 반값에 팔아버릴 수라도 있죠. 저 레지던스 이 물건은요 손절도 불가능합니다. 손절도 불가능해요. 뭐 인생 크게 한번 투자 한번 배웠다 그것도 안 돼. 질질 계속 끌려갑니다. 그냥 화병만 계속 쌓이게 되는 물건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나면 여기에 이렇게 제 영상 하나가 뜰 겁니다.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굉장히 긴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웅천지구에 대해서 요새 이 레지던스가 폭탄 투하가 되고 있는 여수의 강남, 한국의 시드니라는 웅천지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